배선윤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앞서 현 상황을 조금 진단해보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선진국가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죠. 여기에 자영업자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 대비 폐업률이 아주 높고 폐업 주기도 점점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의 상황을 보자면 특별히 타도시와 차별화되는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대구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 근본적인 중심 산업이 없습니다. 예전에 섬유 자동차 부품 도시라는 이미지마저 요즘 무색해져가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할 대기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2차, 3차 벤더 위주의 기업들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하는 정책 자체가 무리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구매력을 소화시켜 주려면 급여 생활자들이 많아야 경제 생태계가 상호 보완하여 돌아가는데 각자 따로 지원해주는 척만 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만 편들어주는 척만 하는 정책과 인식도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자영업자 수가 타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대구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생산이 부족하고 경북의 경제를 흡수하여 명맥을 유지해온 대구의 경제 구조는 최근 더욱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자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은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충분한 준비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은 대한민국이 앞 정권부터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름만 4차, 5차 산업이라는 호를 걸고 전공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이라고 하거나 앱 개발 등에 집중하여 성과도 못 내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지원금만 타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대학이나 창업 기관에서도 현실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전면 개정하고 또 이런 정보 공급자의 연령은 낮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교수님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의 수준은 높여야 하는데 학벌이나 학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실무에 필요한 창업을 하기 위한 것에 필요한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중소기업에서 청년의 고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 시스템 부재도 있겠지만 현재 청년들의 사고와 직업관도 기존 세대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임금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복지 정책을 요즘의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는 국가적인 지원과 연계하여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은 창의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 또한 완벽한 일자리만 고집해서 취준생이라고 하죠. 실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설픈 창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취업을 좀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결과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구만 해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직원을 못 구해 큰 애로를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육체적인 일을 기피하여 외노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실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학에서도 학생을 못 받아 외국인 학생이
학생으로 대부분 채워간다고 합니다. 고용률 지표를 높이기 위해 창업을 비정상적으로 육성을 하거나 확실하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로드맵 제시가 아닌 지원금에만 우선 배정을 하여서 창업과 동시에 채무 부담만 높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들이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200조 원이라는 내년 전체 정부 예산안의 36%를 배정합니다. 이 중 청년 국가 장학금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저축 지원, 즉 청년 달래기 예산이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규제를 풀고 진정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 생각보다는 현금 살포식 지원에 내년 3월 대선용 예산이 아니라는 지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징벌적 부동산 가세와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점점 멀어지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은 부족한 채 시장은 혼란과 양극화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결혼이 더 멀어집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구 경북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근본적인 산업 기반을 가지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천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요. 원자력 도심 영동이라던가 이런 직접적인 에너지 생산을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산을 대구가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컨트롤 타워가 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였나요? 최근 만나본 청년 광고 대표의 의견을 들리자면 제가 여기 만민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서 조금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그 청년 광고회사 대표는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맹목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주거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식이 아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일을 구하는 수요자도 질적인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업이 왜 대구를 안 하냐면 일을 할 사람이 안정적으로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즐길 거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대구에서 일자리를 잡는다 해도 대구의 문화 속에서 본 돈을 쓰기에는 도시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범준이라는 가수 아시죠? 여수 밤바다, 벚꽃 엔딩 등 버스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한국의 가수가 되었는데요. 자유로운 버스킹 문화 하나도 그들의 팬덤과 함께 그 장소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대구는 가장 쉬운 거에 있습니다. 버스킹이나 공유 문화 하나라도 자유화,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홍대라든지 서울을 가면 얼마든지 즉석에서 감성적으로 버스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구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용적인 청년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수적인 시선이 아니라 좀 창의적으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기분이 좋아 춤을 춰더라도 이상하게 보지를 않고 즐길 수 있는 대구의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의 확산과 자율성 보장 지원 방안은 지역사회에 큰 활기를 넣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구 수성구 만촌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명나라 장군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한 명나라 정군 두사촌과 그를 기리기 위한 제실인 모명제가 있는데요. 모명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셨나요? 이런 내용을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비산동이라는 동의 전설은 날아다니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의 스토리를 개발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개연성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레리안 그 옛날의 명성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사실 제대로 중심부터 잘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마지막 관광 코스가 현대백화점 쇼핑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아가 좋은 관광 상품을 얼마나 확장시키고 또 문화 사업을 얼마나 잘 융합하느냐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역명, 각 동네의 설화, 전설을 스토리텔링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달구발이라든지 대구는 역사 전통이 깃든 도시잖아요. 또 미술관이나 미술 관람 시설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저는 제안합니다. 역사적 콘텐츠를 통해 융합 신사업 개척 등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도시비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구, 이상화 고택,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제1교회, 계산성당, 금모기 운동의 발상지, 대구도 충분히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를 익숙한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르게 접근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혁신에 대한 도전 정신이라고 봅니다. 대구분들은 너무 과묵합니다. 실력에 비해서 표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따뜻하되 형평성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경쟁은 치열하되 규제의 문턱을 낮추어주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한 사업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만민 토론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